자, 좋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에피소드. 사건으로부터 대략 한 이틀 정도 지났네요. 좋습니다. 7월 7일에 공연이었거든. 지금부터 이건 뭐라고 읽는 것일까요? 마키 토바유입니다. 아르페지오의 요정이죠. 아, 근데 가류가 맞는 거야? 이 사건? 이분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인 측 준비됐습니다. 검찰 측 준비 오케이입니다. 가류 검사, 기소 유지를 진술하라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그 전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죠? 불치병에 걸린 분에게 문병하러 갈 때는 인사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에? 갑자기?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라고 해도 실제로 쾌유될 수 없으면 오히려 큰 상처가 될지도 모르니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아, 사실 곧 문병하러 가야 해서요. 이 재판이 끝나면 법무부 장관 아드님 문병하러 갑니다. 법무부 장관이요? 아드님이 중병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남은 시간이 많이 없다더군요. 뭐야 이거? 떡밥이야? 다음 에피소드 떡밥인가 이거? 아, 게임이 떡밥을 겁나 뿌리네? 그래서 한번 방문해보려고 합니다. 감동적인 말씀을 드려서 점수를 따볼까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참 신경 쓸 게 많네요. 아니, 왜 날 보면서 말해? 어쨌든 오늘은 조금 바쁘니 빨리 끝냈으면 좋겠군요. 가류검사, 기소유지 진술은 짧게 부탁합니다. 운이 좋으시군요, 재판장님. 아마 아주 빠르게 병문안을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피해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죠. 이름은 로메인 레터스 씨, 세계적인 디바 아프로미아의 매니저입니다. 사인은 출혈사이며 대구경 권총에 맞았죠. 자세한 내용은 이 기록을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증거로 수리합니다. 증거품을 얻었다. 45구경, 꽤 강력한 무기지요. 총알에 제대로 맞았다면 날아가 버렸을 겁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총알을 어깨에 맞았기 때문에 시신이 크게 훼손되지는 않았습니다. 즉사하지도 않았고요. 안타깝게도 출혈이 너무 많아 살 수 없었지만요. 그렇군요. 생각보다 끔찍하진 않은 모양입니다. 증거품이 계속 들어오네요. 총알은 총 2발 발사됐습니다. 하나는 빗나갔고 하나가 피해자의 몸을 관통했죠. 둘 다 현장 밖에 남아 있었습니다. 평면도를 보시죠. 아, 이렇게 딱 이 근처입니다. 증거품으로 수리합니다. 증거가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45구경이라면 범인은 권총을 상당히 잘 다루는 사람이겠군요. 대구경 권총을 사용할 때 강한 반동이 생긴다더라고요. 재판장님이 샀다면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말이야. 말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피해자는 대기실에서 총을 맞았는데. 대기실 입구는 하나뿐입니다. 이 문밖에 없죠. 그렇군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범행 순간에 총소리를 들은 증인이 있습니다. 변호사님과 아칸의 형사님이죠. 하지만 증인이 방에 들어갔을 때 방은 텅 비어 있었죠. 피해자의 시신만 남아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뭐야? 갑자기 조용해졌어. 그렇죠. 불가능했습니다. 딱 한 사람 빼고요. 딱 한 사람? 물론 그 사람은 피고인 마키 토바유입니다. 피고인만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요? 대체 어떻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현장 상황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증인의 말을 들어보죠. 자, 증인은 입정하십시오. 야, 통역사... 증인이 먼저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증인이 먼저구나. 자, 이름과 직업을 말해줘. 호즈키 아칸의 관할서 형사입니다. 사건 당일은 현장에서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니까 반동이 엄청났을 텐데 45구경 쏠 수나 있나? 왠지 기운이 없어 보여. 현장 경비를 섰다고요? 경비를 서긴 했지만 살인사건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지요. 저는 더 큰 실수를 저지른 적도 있습니다. 격려 방식이 좀 이상하네.
재판장님의 큰 실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하네요. 어쨌든 호즈키 형사가 현장에 있던 덕분에 범행을 곧장 발견할 수 있었어. 게다가 범인이 누구인지도 금세 확신했고 말이야. 그럼 이제 증언해주겠어? 그날 상황부터 사건을 발견했을 때 얘기를 해줘. 사건 당일 밤에는 가류 검사님 요청으로 대기실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콘서트 관계자가 아니면 대기실에 들어갈 수 없었죠. 콘서트 3부가 시작된 후 총소리를 들었습니다. 대기실에 들어서니 시끄러운 록 음악이 들렸고 시신이 있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범인은 피고인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가 최초 발견자라 정말 다행이군요. 그런데 방을 나갈 방법이 그 문 하나밖에 없었죠? 맞아, 확실해. 그게 왜? 마키 씨는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죠. 그걸 알려면 정보가 더 필요하겠어. 그럼 변호인 신문해 주세요. 자, 들어가 봅시다. 사건 당일 밤. 사건 당일 밤에는 콘서트가 열렸었죠. 네. 왜 형사님께서 경비를 서셨죠? 그냥 음악 공연 아니었습니까? 제 생각도 똑같아요. 명령이니 어쩔 수 없죠. 저기 계시는 잘나신 로커님이 시키셨어요. 가류 검사님? 맞아, 설명을 좀 할게. 난 그날 거대한 음모의 냄새를 맡았거든? 그날 공연장에서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날 거로 생각했어. 음모라뇨? 당연히 이것 때문이지. 그날 아침에 누군가 이 열쇠를 훔쳐갔어. 나 가류 검사 식은땀 흘리는 거 처음 봐. 덕분에 오토바이도 못 탔고 중요한 기타 케이스도 못 열고. 저 또 저러시네요. 그냥 잃어버렸다는 생각은 안 드는 걸까? 잃어버렸다고? 내 열쇠는 시신이 꼭 쥐고 있었어. 뭐라고요? 그렇다면 범인이 가류 검사라는 소리 아닙니까? 아, 그니까 오히려 얘가 아니 개어이 없네. 아니 무슨 노래를 하고 있어 얘는. 콧노래를 부르시네. 정말 예사인물이 아니라니까. 사건은 콘서트 중간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음악의 파도를 항해하는 뱃사공이었죠. 하긴 사건 당시에 얘가 라이브를 하고 있어갖고 알리바이가 있어서 바로 막 이렇게 범인으로 몰아가진 않았을 거야. 어쨌든 물건을 또 도둑맞기는 싫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시간이 많을 듯한 형사에게 경비를 요청한 겁니다. 그 시간 많을 것 같은 형사가 쟤야? 그렇군요. 이해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을 듯 하다뇨? 자, 계속 증언해 주십시오. 잠깐! 저희는 들어갔는데요. 몰랐어요. 그냥 멋대로 들어왔잖아요. 거기 있는 아가씨는 내가 특별히 허가했어. 다시 보고 싶었거든. 우와, 정말이요? 제가 관계자가 되었네요. 참 좋겠네. 오도로키 변호사 같은 사람이 몇 명 더 있었지만 다 또 쫓아냈어요. 우리 말고 다른 외부인들은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군. 그리고 콘서트 3부가 시작된 후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총소리를 함께 들으셨죠? 뭐 그렇죠. 사실 이야기보다 흑당 과자에 집중하고 있었지만요. 아니 이봐요. 법정에 과자를 가져오면 안 됩니다. 총소리가 앞으로 미아씨의 대기실에서 들린 건 틀림없지? 네, 틀림없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제 신문이거든요? 오도로키 변호사는 이거나 먹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가요, 형사님? 엎어지면 꼬달 우물우물 우물우물하면서 말을 하는 거야? 세상에. 거리랑 틀림없습니다. 씹는 소리는 약간 좀 그런 것 같아. 맛동산 씹는 소리. 근데 흑당 과자 맛 되게 궁금하다. 저거 실제로 파나? 되게 궁금하네. 부탁이니까 먹든지 말하든지 하나만 하세요. 그러고 나서 저와 오도로키 변호사는 바로 대기실 문을 열었습니다. 대기실에 들어서니 잠깐! 로그막이요? 그래요. 아주 크게요. 로그막이라고 하면 그걸 말씀하시는 거겠죠? 요즘 유행하는 로큰롤 음악 말입니다. 맞아. 우리가 대기실에 들어갔을 때 방 안에서 시끄러운 음악이 나오고 있었어. 대기실에서는 무대에서 나오는 소리를 항상 스피커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듣고 자신의 순서를 확인하기도 하죠.
그냥 중계라고 하기에는 너무 시끄럽지 않았나요? 가료웨이브의 음악은 귀로 듣는 게 아니야. 온몸으로 느끼는 거거든. 똥폼 잡네. 대기실에 있는 모니터를 최대 음량으로 해두었지. 대기실에 들어갔을 때 길티러브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범행 시각을 쉽게 추정할 수 있었죠. 그 노래가 들렸다는 것은 즉 노래를 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알리바이가 있다는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요. 어쨌든 저는 곧바로 현장을 봉쇄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아 근데 맛동산이가 맛동산 먹고 싶다. 다음에 장 보러 갈 때 맛동산 과자 사야겠다. 과자 땡기네. 잠깐! 대체 그 이유가 뭐죠? 그건 현장 상황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장 출입구는 문 하나뿐입니다. 채광용 창문이 있지만 조금밖에 열리지 않죠. 모양이 메이커 특정도 가능한 것 같아? 그래? 문 앞은 제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범인이 도망칠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천장에 설치된 환기구죠. 있음! 근데 환기구는 정말 작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어떻게... 맞아요. 오도로키 변호사가 지나가기는 어렵겠죠. 저도 그렇고요. 그 환기구를 지나가려면 어린아이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그 대기실에는 관계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맞아. 그리고 관계자 중에 딱 한 사람, 어린아이라고 할 만큼 몸집이 작은 사람이 있지. 피고인이로군요. 아르페지오의 요정이 하늘로 날아올라 현장에서 사라진 거죠. 있음! 하지만 그곳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래? 하지만 다른 출구가 없어. 짱구 변호사님도 잘 알지? 증거도 증거? 증거가 있다고? 환기구 뚜껑에 최근에 여닫은 흔적이 남아있다고? 지문은? 뭐가 선명한... 아... 환기구에 지문이 남아있대. 지문이 남아있다는데? 이게 무슨... 방에서 탈출할 수 있는 출구는 그 환기구밖에 없었어. 그리고 환기구에는 피고인의 지문이 남아있지. 자, 오데코 변호사님,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참고로 그 환기구, 천국의 문을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그 요정밖에 없어. 미누키는 그 사건의 객석에서 함성을 지르고 있었어요. 그 지문이 결정적인 증거라서 걔를 용의자로 보는 거구나. 뭐가 충분해. 아직 신문 안 끝났어. 검찰 측 주장대로 정황이 확실한 사건이로군요. 범행 현장의 출입구는 닫혀 있었으며 현장에서 달아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었으므로 단순하면서도 결정적입니다. 빨리 병문안을 가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쯤 들었으면 충분한 것 같군요. 지당하시네요. 재판장님이 찾아가시면 장관님도 정말 좋아하실 겁니다. 안타깝지만 이 사건에는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범인이 스스로 결정적인 증거를 남겼죠.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리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검찰 측 증거에 지지하는 확실한 내용을 제시해야 된다고? 증거품이나 증인이 필요하다. 변호인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검찰 측 주장을 뒤집을 반론을 할 수 있습니까? 준비됐다면 말씀해보세요. 아, 갑자기 운명의 갈림길이 내 눈앞에... 반론 준비, 증거품. 일단은 증거물을 한번 봅시다. 이게 사건 현장이고요. 시체가 오른쪽에 쓰러져 있고 어깨를 관통했대요. 그리고 벽에는 총알이 2개가 박혀 있고 총은 옆에 떨어져 있네요. 그리고 이게 시체고 그다음에 이게 사인이죠. 오후 9시부터 오후 9시 반
45구경 총알에 응한 출혈사. 현재 총에 맞은 후 사망까지의 시간을 추적 조사 중. 일단은 증거품에서는 따로 없는 것 같고, 일단 증인이 자살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증거보다는 사람을 부르는 게 맞는 것 같거든. 증거보다는 사람을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누구를 불러야 될까? 오도로키? 당사자가? 근데 그치, 시스템상 여기 없어. 백로그 다시 볼게요. 현재 검찰 측 주장을 뒤집을 반론. 여기서 반론을 해야 될 게 증거품, 증인 둘 중에 하나인데. 증인을 제시해볼까요? 사건에 목격자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틀림없는 사실입니까? 당연하지. 나의 검사 자격과 100만 장 판매고를 올린 히트곡 사랑의 아트로퀴닌을 걸겠어. 자연스럽게 자기 자랑을 하시네요. 안타깝지만 이 사건에는 목격자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자랑... 나 그냥 찍은 건데? 검찰 측도 모르는 정보를 어떻게 변호인이 알고 있습니까? 정보를 저만 알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유언! 피해자가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잖아. 앞으로 머시기를 부를 것 같긴 한데. 목격자. 목격자는 앞을 발언을 했을 수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오데코 변호사님이 말했다고 주장하는 것뿐이니 증언이라고 할 수 없다는 소리야. 게다가 피고인의 변호사잖아? 전 진짜로 들었습니다. 심지어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깨끗이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을 조사하는 편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신참 변호사에게 이러쿵저러쿵 듣고 싶지는 않은걸? 변호인, 확실한 반론을 하셔야 합니다. 검찰 측에서 파악하지 못한 목격자를 가볍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잘 알고 있겠지요? 평소보다 더 큰 페널티를 각오해야 할 거야. 페널티 2칸이나 먹어? 홀리 쉣. 받아라. 앞으로 미아씨라고요? 레터스 씨가 남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목격자는 그렇군요. 아프로미아의 앞글자입니다. 그리고 아프로미아님은 2부에 출연하셨죠. 즉 콘서트의 관계자이기도 합니다. 사건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류검사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주장은 변함없습니다. 이 사건에는 목격자가 없습니다. 아카네 형사의 신문을 잠깐 중지한대. 말장난일 것 같다고.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지금 피고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 용의자가 목격자일 것 같고 아프로미아 씨가 범인이지 않을까? 사건이 있던 밤에 아프로미아님은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어. 오늘은 모든 이야기를 다 끌어내봐야지. 한번 봅시다. 이 자리에 발라드 여신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니요,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우리말을 할 줄 아십니까? 네, 할 수는 있더라고요. 하지만 잘은 못해요. 모르는 말도 많고요. 우리나라에 예전부터 관심을 가지셨나 봅니다. 글쎄요, 사실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배웠는지도 모르겠고요. 이건 또 뭔 개소리야?
오도로키 앞에서는 그런 말 안 했잖아. 저게 무슨 말이야? 너무 애매한데? 사실 아프로미아 씨를 증인으로 모실까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프로미아 씨는 과거 기억을 잃어버리셨거든요. 기억이 없다고? 아프로미아라는 이름은 본명이 아니랍니다. 이 이름을 받고 데뷔하기 전까지 제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사실 기억이 나질 않아요. 신비로운 분이네요. 물론 디바 아프로미아로서는 아무 지장 없이 살고 계시지만 그래도 큰 충격을 드리고 싶지 않았어. 알겠습니다. 저는 의외로 사람의 과거 일을 잘 신경 쓰지 않는 편입니다. 아프로미아 씨는 개념치 마세요. 그런데 증언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말이 없을 듯 하네요. 사건 일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서요. 아프로미아 씨 이거 하나만 알아주세요. 저는 아프로미아 씨의 증언을 요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쪽에 있는 이마 넓은 청년이 물고 늘어져서요. 어머, 오도로키 변호사님 순식간에 나쁜 사람이 됐네요. 그래도 여기 오셨으니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부디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사건 당일 밤에 무엇을 보셨는지 말씀해주세요. 무엇을 보았냐고 하셔도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그날 밤은 초대를 받고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콘서트 2부가 끝난 후에는 대기실에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경찰분이 가류님의 대기실을 안내해 주시고 거기서 대기하라고 하셨거든요. 거기서 사건 소식을 들었지만 자세히 알려주시진 않았어요. 이게 다라고? 증언이? 저도 발라드 여신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신님의 증언을 들었으니 충분하지 않을까? 방금 들은 대로 증인은 아무것도 못 봤어. 변호인 측이 이 증언을 얼른 인정하길 바랄 뿐이야. 한시라도 빨리 증인을 자유롭게 해드리고 싶거든? 점점 더 나쁜 사람이 되어가네요. 야! 미누키 성격 왜 저래? 저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 굳는 광인처럼 말을 하네. 짧게 끝내주세요, 변호인. 사건 당일 밤 내게 말하려 하지 않았어. 즉 뭔가를 알고 있어. 그게 뭔지 캐내자. 잠깐! 그럴 리가 없습니다. 레터스 씨가 남긴 메시지는 당신을 지목하고 있으니까요. 레터스 씨가? 하지만 저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증인, 그럼 레터스 씨의 마지막 메시지는 대체 뭐란 말입니까? 레터스 씨의 메시지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날 밤은 초대를 받고 저기 그게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제 노래를 들어주셨군요. 괜찮으시면 나중에 사인이라도. 오, 사인 해주신다고? 변호인, 지금은 신문 중입니다. 선수 치는 건 반칙. 선수 치는 거 선수 치지 말라고. 아, 그래. 저도 사인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괜찮으시면 이 판사봉에다가 재판장님, 이게 뭡니까? 제 사인을 드릴 테니 재판에 집중하시죠. 여기 재판 여기 왜 이래? 정말입니까? 우리 손주가 기뻐할 모습이 눈에 선하군요. 아, 손주가 가류검사 팬이야? 그럼 이어서 증언해주세요, 증인. 멋지게 공연을 마친 후 증인은 어떻게 했죠? 대기실에 한 번도 안 갔다고? 한 번도 대기실에 가지 않으셨다고요? 그럼 그때 어디서 뭘 하고 계셨죠? 무대에서 뒷정리를 했다고? 저도 공연 후에 정리할 게 많거든요. 그때는 마키 씨도 함께 계셨나요? 유감이지만 그 아이가 어디에 있었는진 저도 모릅니다. 마키 씨의 알리바이를 증언하지는 못하는구나. 경찰분이 어쩌고 저쩌고. 잠깐! 그때 마키 씨 상태는 어땠습니까? 별다른 건 없었어요. 레터스 씨 소식을 듣고 충격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 아이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거든요. 워낙 말수가 없어서 경찰도 꽤 애를 먹고 있어. 무슨 질문을 해도 선글라스만 고쳐 쓰지 아무 말을 하지 않거든. 조사에 진전이 없는 상태야. 그리고 저희는 거기서 사건 소식을 들었지만 잠깐! 사건에 관해 어떤 설명을 들었습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못 들었어요. 그냥 사건이 일어났다고만 하더군요. 수사 정보는 기밀이니까요. 그렇지만 레터스 씨는 제 매니저예요. 그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었어요. 저와 마키는 영문도 모른 채 혀가 막 꼬이기 시작하네. 불안에 떨어야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 일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괴로웠다는 점만큼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어서 오세요.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그래? 하지만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어. 사건 당일 밤에 듣지 못했던 사실을 캐내는 거야. 일단은 추궁은 다 했고 여기가 조금 거슬리긴 하거든? 왜냐면은 범행 현장에 이게 떨어져 있어서 증인 유감이지만 그 증언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 브로치를 잘 알고 있죠? 그건 증인의 물건이군. 그날도 무대에서 봤어. 저게 왜 저예요? 설마 검사님이 증언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무슨 뜻이지? 이 브로치는 사건 발생 후 사건 현장인 대기실에서 발견했습니다. 뭐라고? 증인, 대기실에 브로치가 있었으니 가지 않았다라는 증언은 모순됩니다. 게다가 가류 검사님이 엄겁결에 말한 대로 사건 당일 밤 무대에 설 때 달고 있었다면요? 저 입가리개가 놀라면은 이게 뒤집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증인 설명해 주세요. 증인? 뭐야 갑자기? 이 나라 말은 어렵다. 디바가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뭐야 얘 알아들어? 잠시만요. 이제 와서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역시 이마가 넓어도 변호사는 변호사군요. 하지만 변호사님은 한 가지를 놓친 듯합니다. 계속 외국어로 발언해? 실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는 아주 잠깐 대기실을 엿봤습니다. 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상황을 잘 떠올려 보세요. 변호사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 발언은 가류 검사가 그대로 통역한 게 맞을까?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변호사님?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상황이라. 설마 그 일 말인가? 문 닫히는 소리가 나기는 했거든요? 얘네들이 지금 대화를 할 때 그래,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났어. 그때 엿봤다고? 아주 잠깐? 근데 브로치가 문 너무 안쪽에 떨어져 있었는데 이게 말이 되나? 브로치를 떨어뜨리셨습니까? 그렇죠. 그때 말고는 떨어뜨릴 타이밍이 없었으니까요. 이럴 수가. 그 짧은 순간에 하필이면 브로치를 떨어뜨리다니. 오데코 변호사님? 가능성이 제기됐어. 이걸 부정하려면 증거품을 제시해봐. 범행 현장을 엿봤군요. 엿봤다기보다는 대기실에 들어가려 했을 뿐이에요. 사건이 일어난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하지만 문을 연 순간 무서운 고함이 들렸어요. 짱구 변호사님이 누구냐? 하고 소리쳤지? 목소리가 어지간히도 쩌렁쩌렁했나 보네. 아프로미아 씨가 많이 놀란 모양이야. 그래서 바로 문을 닫았어요. 와, 이걸 이렇게 피해간다고? 브로치는 설명된 것 같군요. 그럼 다시 증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데 아직 뭔가를 숨기고 있어. 증인, 잠깐이나마 대기실 안을 보신 거죠? 네. 그때 대기실 안 상황이 어땠는지 증언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요. 공연을 마치고 아주 잠깐 대기실을 엿봤지만 그때 무엇이 보였습니까?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무서운 고함이 들려서 바로 문을 닫으셨군요. 전부터 궁금했는데 말이야. 네 목소리는 볼륨 조절이 안 돼? 발성 연습의 성과래.
아무것도 못 봤어요. 죽은 레터스 씨는 벽 뒤에 있었으니까요. 아니 잠깐만. 뭐? 이건 또 뭔 개소리야? 벽 뒤에 있는 건 어떻게 알아? 그러네. 문을 열고 바라봤을 때 아예 시체를 볼 수가 없네. 뭔 잠깐. 벽이요? 그런 게 있었던가요? 여기 말로는 뭐라고 하죠? 칸막이, 가림막 그런 단어가 있죠. 그 대기실은 넓으니까 공간을 둘로 나눠서 쓸 수 있거든. 그렇군. 사건은 안쪽 공간에서 일어났어. 칸막이 뒤쪽이라서 못 봤을 수도 있겠네. 근데 칸막이 뒤쪽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아? 이거는 이제 제가 쓸 타이밍에 볼 수 있네요. 뭐지? 이거를 봐야 되나 본데? 아무것도 못 봤어요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못 봤어요. 다른 거 없는데? 아무것도 못 봤다. 근데 움직이는 게 없는데? 얼굴 말고는 움직이는 게 없어. 다른 부분인가? 잠깐만. 달라진 게 없는데? 이거 뭐 잡아내야 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서부터 천천히 봅시다. 무엇을 보았냐고 하셔도 아무것도 못 봤다. 그날 밤은 초대를 받고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다. 저 표정에서 잡아내야 되는 거야? 미치겠네. 와, 이거 어디서 잡아내야 되지? 미치겠는데? 얼굴 표정 말고는 잡을 게 없는데? 입모양이 좀 다른가? 이거를 볼 때랑 이거를 볼 때랑 뭐가 다른가? 나 눈에는 별거 없었거든?
왜 입이 안 움직여 저거? 중간에 입이 안 움직이지 않았어? 아니 어느 부분을 잡아내야 되는 거야? 여기는 계속 뻐끔뻐끔 거리는데? 여기는 계속 뻐끔뻐끔 거리거든? 중간에 안 멈추는데? 저거 한번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한번 찔러나 보자. 이게 어쨌든 새로 나온 증언이고 잡았다. 아 목젖! 와! 와 나 저거 생각도 못했는데 찍었는데 맞췄네? 죽은 레터스 씨라고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증인은 레터스 씨의 죽음에 관해 더 많은 걸 알고 계시죠? 목젖이 움직이는 걸 저거 자면 떠올리지 않겠다는 심정이 겉에 드러났습니다. 긴장한 탓인지 침을 삼키시더군요. 아, 제 눈은 못 속입니다. 맞습니다. 너무 끔찍한 일이었거든요. 왜 레터스 씨가 총에 맞아야 했는지. 잠시만요, 증인. 왜 그러시죠? 방금 증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레터스 씨가 총에 맞아야 했는지 모르겠다고요? 그게 어쨌다는 거죠? 내 생각이 맞았어. 앞으로 미아님은 뭔가를 숨기고 있어. 증인 스스로 알아채지 못하신 것 같군요. 방금 증인이 한 발언은 완전히 모순된다는 걸 말입니다. 네? 무슨 말씀이시죠? 제시하자. 앞으로 미아님의 발언과 모순되는 증거품을. 왜 레터스 씨가 총에 맞아야 했는지 모르겠다. 받아라. 제가 아는 모순의 의미가 정확하다면 변호사님이야말로 모순됐습니다. 아, 변호사님이 제시한 증거품은 아무리 봐도 뭘 증명하는지 모르겠군요. 아, 이게 아니에요? 그럼 다른 거 찍어보자. 아직 저에겐 HP가 3칸이나 남아있다고요? 왜 레터스 씨가 총에 맞아야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지. 이 발언이 명백히 모순돼. 제시하자. 모순되는 증거품. 설마 이거를 제시해야 되나? 받아라. 이것도 아니네? 아니 이거 약도도 아니고 그니까 평면도도 아니고 부검 감정소도 아니고 아 이건가 보다. 수사협조 그래서 기밀 보장을 위해 정보 공유를 이거겠지? 증인 어떻게 하셨죠? 레터스 씨가 총에 맞은 사실을요. 아 그건 그러니까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바로 함구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서류에 그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증인도 조금 전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아무도 사건에 관해 알려주지 않았다라고요. 또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못 봤다라고도 증언했습니다. 증인은 레터스 씨가 총에 맞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군요. 대체 어떻게 아셨습니까? 왜 비명을 질러? 왜 그렇게 놀라는 기야?
증인! 혹시 증인은 뭔가를 숨기고 있습니까? 아프로미아님은 거짓말을 했어. 분명 뭔가 숨기고 있을 거야. 생각났어요. 저기 한마디만 더 해도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알고 싶으니까요. 왠지 안색이 안 좋아졌네요. 아프로미아님은 틀림없이 뭔가를 봤어. 어찌됐든 피해자가 직접 지목한 사람이니까. 그때 벽에 생긴 탄환이 보여서 탄환이 보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레터스 씨가 총에 맞은 걸 알았어요. 그 잠깐 사이에 탄환이라는 걸 용케 알아차렸군요. 네, 보자마자 알았어요. 예전에도 탄환을 본 적이 있어서요. 아프로미아 씨는 전 세계를 순회하며 공연하거든. 이 나라보다 치안이 나쁜 지역에서 공연한 적도 있겠죠. 제 노래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생각이에요. 미누키도 언젠간 해외에 가고 싶어요. 나도 다음 앨범 녹음은 해외에서 하려고 해. 해외 스튜디오는 사운드 질부터 다르거든.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나? 이거는 딱 평면도를 제시하는 게 맞겠네요. 증인, 당신은 발라드 여신이지만 여신에게 거짓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가루검사가 떠오르는 번지르르한 표현이로군요. 변호사님이야말로 그런 말투는 안 어울려요. 이마만 광내지 말고 자기만의 말투를 더 연구해봐. 젠장, 멋진 척 좀 해보려고 했더니. 평면도를 봐주십시오. 증인은 아주 잠깐 문에서 대기실 안을 봤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랬어요. 분명 대기실 안에는 탄은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탄은은 문 쪽 벽에 있었습니다. 즉, 문틈으로 아주 잠깐 대기실을 엿봐서는 탄은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증인,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군요. 증인은 아직 말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듯합니다. 무조건 제가 본 것을 말해야만 하나요? 그렇습니다. 이 법정의 상황은 증인의 본국인 보르지니아 공화국에도 뉴스로 보도되겠지요. 불명예스러운 보도 내용이 되질 않길 바랍니다. 나로서는 증인 신문을 시간 낭비라고 재차 주장할 수밖에 없겠군. 증인은 레터스 씨의 사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목격자로 지목했죠. 그러니까 증인은 분명히 뭔가를 봤을 겁니다. 증인 증언을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증언을 되게 번복을 많이 하네. 미치겠다. 무대에서 대기실 구역 출구로 가던 도중의 일이에요. 작은 창문 같은 곳을 통해 봤습니다. 창문으로 봤구나. 두 발의 총소리, 저는 말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총을 쏜 사람은 마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분명히 어른이었습니다. 확실해요. 역시 증인은 현장을 목격하셨군요. 게다가 범인은 성인이라고요? 어이쿠, 나도 처음 듣는 얘기인걸? 이마 변호사님의 집념 덕분이야. 그럼 변호인 신문해주세요. 해내셨네요, 오도로키 변호사님. 역시 아프로미아님은 왜 그러세요? 표정이 굳었어요. 방금 증언 내용을 생각하면 표정이 굳을 수밖에 없지. 잠깐! 증인이 대기실로 가던 도중의 일이죠? 네, 그렇게 되겠네요. 대기실 문을 열고 브로치를 떨구기 전의 일이란 말이군. 우리가 총소리를 들은 시간과도 일치해. 저는 대기실로 가던 도중에 작은 창문 같은 곳을 통해. 작은 창문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그게... 이 나라 말로는 창문 이외에 다른 표현이 떠오르질 않네요. 아마 그 단어가 맞을 겁니다. 아프로미아 씨 걱정하지 마세요. 퍼펙트한 표현입니다. 분명 사건 현장인 대기실에는 작은 창문이 있으니까요. 오데코 변호사님도 기억하지? 그 채광창 말이구나. 저는 그 창문으로 사건을 봤습니다. 두 발의 총소리, 저는 말릴 수가 없었어요.
증인이 들은 총소리는 두 발이었다는 거죠? 네, 틀림없습니다. 제가 대기실 구역 출구로 가고 있을 때 총소리 같은 소리가 희미하게 한 발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가 뭔지 궁금해서 작은 창문을 들여봤습니다. 그때 두 발째 총소리가 그 총소리는 가까이서 들렸어요. 모순되진 않는데요? 전부 작은 창문 너머에서 일어난 일이라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총을 쏜 사람은 마키가 아니에요. 마키 씨가 쏘지 않았다? 그 증언은 사실입니까? 틀림없어요. 참 이상하네요. 어째서 오데코 변호사님은 이 증언을 물고 늘어지는 건지. 명백히 변호인 측에 유리한 증언이잖아. 반론은 내가 해야 하지 않을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오도로키 변호사님? 미누키, 지금은 앞으로 미아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자. 그렇게 단정하는 이유를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물론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어른이었어. 어른이라니 좀 애매한 대답이군요. 죄송합니다. 이 나라 말에 능숙하지 않아서 잘 표현하기 힘드네요. 적어도 성별을 알면 좋을 텐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남자? 남자였습니다. 젊은 남자요? 틀림없습니까? 네, 분명히 남자 목소리였어요. 목소리? 이 평면도상으로는 대기실은 꽤 어질러져 있었군요. 그래서 범인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가수라서 청력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습니다. 한번 들은 목소리는 절대로 잊지 않아요. 얘 진짜 범인 아닌가? 그 목소리는 남자였어요. 목소리를 들으셨군요. 하지만 혹시 그건 피해자 레터스 씨의 목소리가 아니었을까요? 아니요, 방금 말씀드렸죠. 청력에는 자신 있다고요. 레터스 씨의 목소리였다면 제가 못 알아들을 리가 없어요. 뭐야, 얘 범인 아니야? 아씨, 난 얘가 100% 범인인 줄 알았는데. 증인은 사건 현장의 작은 창문으로 범인인 젊은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군요. 변호사님, 이것도 우리에게 유리한 증언이네요. 역시 마키 씨는 범인이 아니었어요. 확실히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사건은 다른 국면을 맞이합니다. 변호인, 이 증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것도 여기서 갈리네? 잠깐만. 저장해. 와, 이거 여기서 만약에 매우 중요한 증언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매우 중요한 증언입니다. 이 증언을 통해 범인은 마키 씨가 아니라는 것을... 가류가 웃는데? 설마 진심으로 그렇게 주장할 생각은 아니겠지? 무슨 말씀이시죠? 증인, 마키 씨를 감싸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증인은 명실상부한 발라드 여신이죠. 하지만 여신에게 거짓말은 어울리지 않아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변호사님, 검사님 말이 무슨 뜻일까요? 똑같은 말인데 내가 했을 때랑 반응이 전혀 다르잖아. 난 현장 상황을 또렷이 기억해. 상황이요? 그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작은 창문은 닫혀 있었어. 유감이지만 총소리가 들릴 리가 없지. 네? 하지만 저는... 앞으로 미아씨, 전 앞으로 미아씨를 가수로서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법정 증인으로서는 높이 평가할 수 없군요. 하지만 증인은 유일한 목격자이고 그건 네 주장에 불과해. 피해자가 사망할 때 목격자 앞으로 미아라고 말했지. 그렇습니다. 레터스 씨는 분명히 하지만 네 주장을 수용한 결과가 이거잖아? 어서오세요. 재판장님, 말씀하세요. 검찰 측은 증인의 퇴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은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군요. 확실히 증인의 증언에는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이 증언하지 않으면 마키 씨의 무죄를 입증할 기회가 사라져버려요. 호즈키 형사를 불러.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아, 이거 그럼 그렇게 되나 보다. 이거 중간에 모순이 있다고 변호사 측에서 얘기를 하면은 가료 검사가 한 말을 변호사 측에서 하는 건가 본데. 그런 거 같지? 젠장 기회를 날려버렸어. 그럼 호즈키 형사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난 말이야 똑같은 소리를 두 번 하는 걸 싫어해. 앙코르 때도 같은 곡을 부르지 않아. 증인 증언을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피해자 레터스 씨를 살해한 범인은 천장 환기구로 도망칠 수밖에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랬지요? 대기실 문이 하나뿐이고 그 문 앞에 증인이 있었으니까요. 환기구 크기를 보면 거기로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대기실 구역에 들어갈 수 있던 사람은 콘서트 관계자뿐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범인의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피고인뿐입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명백한 논리로군요. 하지만 조서를 읽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만 뭐죠? 물론 피고인이 체포된 상황입니다. 상황이요? 변호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마키씨가 체포된 상황이요. 그니까 갑자기 승강기 무대에서 왜 발견됐지? 그것도 기타를 아는 모습으로.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눈치가 빨라지거든요. 허허허. 아주 뿌듯해 보이시네요. 그럼 호즈키 형사 마지막 증언을 부탁해. 시신은 왜 옮겨졌는가? 그리고 그것이 범인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마키 씨가 시신을 훔친 이유는 가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아 씨의 노래에 맞추기 위해 시신을 옮겼을 겁니다. 피해자에게 강한 살해 동기를 가진 사람은 이 나라에 없습니다. 더욱이 현장에는 마키 씨가 남긴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볼 때 피고인의 범행임이 명백합니다. 기타 세레나데. 짱구 변호사님도 눈치채지 않았어? 일치한다는 걸? 일치라뇨. 이 사건은 우리 노래의 가사를 그대로 따라했어. 우선 내 하트 모양 열쇠고리를 도둑 맞았지. 그리고 무대에서 가료 검사님의 기타가 불탔고 레터스 씨는 총알로 목숨을 잃었죠. 나머지는 설명 안 해도 알겠지. 까맣게 잊고 있었대. 사건과 이런 식으로 이어지다니. 미누키는 처음부터 눈치챘다고요? 노래에 맞춰 고무줄 놀이나 줄넘기 하는 건 들어봤지만 노래에 맞춰 살인을 하다니요. 이 세상엔 재판장님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수법이 존재하니까요. 그럼 이 수수께끼의 노래를 바탕으로 신문해주세요. 딱히 수수께끼를 할 것도 없는데. 아, 뭔가 사건이 점점 산으로 가는 느낌이야. 미치겠네. 잠깐! 오직 가사에 맞추려고 시신을 훔쳤다니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연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호즈키 형사 말이 맞아. 잠시 검증해볼까? 우선 첫 소절부터 해보자. 자, 호즈키 형사 노래를 불러봐. 아, 얘한테 노래 시키는 거야? 제가 왜 불러야 하죠? 그니까 네가 증인이잖아. 아니면 나한테 시킬 셈이야? 보컬리스트로서의 내 몸값은 꽤 비싼데 괜찮겠어? 아, 참 하면 되잖아요. 우선 가사 첫 소절을 봐주세요. 그대 품에 안겨서 내 심장의 열쇠를 지금 뺏겨버렸네. 그날 아침 내가 아끼는 하트 열쇠를 도둑 맞았지. 그리고 다음은 가사집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가슴을 애태운 파이어, 내 사랑도 활활 태우리. 가루 개깜놀하는 거 봐. 사랑은 총알이 내어 파이어, 목숨까지도 앗아가네. 탕! 레터스 씨는 총알로 목숨을 잃었죠. 노래 좀 하는데 호즈키 형사 목소리가 좋아.
그리고 마지막 파트. 두 사람은 저 하늘로. 이 가사대로 도난당한 레터스 씨의 시신은 하늘 높이 솟은 승강 무대에서 발견됐어. 어때? 이 정도로 일치하면 우연이라고 하긴 어려워. 과학적으로도 그래요. 갑자기 왜 여기서 콘서트를 하는 거야? 저렇게 기분 좋게 노래하면 반론하기도 힘들잖아요? 아무튼 범인이 앞으로 미아 씨의 노래에 맞춰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검찰 측 의견을 들려주세요. 솔직히 지금으로선 영문을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신을 훔칠 정도면 뭔가 깊은 의도가 있었겠죠? 깊은 의도? 내 열쇠를 훔친 데다 기타를 태워버렸어. 의도가 있었대도 용서 못해. 아무 생각 없었다면 더더욱 용서 못해. 록스타 말은 흘려들어요. 아무튼 생각 없이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겠죠. 호즈키 형사 그런 말투는 일리 있습니다. 즉흥적인 행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즉 상당히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말이 됩니다. 피해자에게 강한 살해 동기를 가진 사람. 하지만 레터스 씨는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에도 이 나라에 방문한 적이 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입국 이력도 조사해봤어요. 레터스 씨는 이 나라에 처음 방문했어요. 언어는 고국에서 배웠다고 합니다. 헐... 그러면은... 잘 알겠지? 이런 식으로 살해할 동기를 가진 사람은 이 나라엔 없어. 거기 계신 검사님이 주목받으려고 벌인 일이 아니라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호즈키 형사? 이런 가류 검사 설마 자기 노래를 홍보하려고? 자와. 얼토당토하는 발언이라서 황당한 겁니다. 제가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이 나라 사람 대부분이 제 노래를 알고 있거든요. 그건 그래요. 학교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니까요. 정말인가? 난 전혀 몰랐는걸? 농담이에요, 농담. 검사님 뭘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더욱이 현장에는 마켓씨가 남겨있죠. 흔적? 그게 뭡니까? 물론 벽에 남은 탄은이죠. 탄은? 흉기인 권총은 2발 발사됐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빗나간 탄은이 남아있었죠. 그게 뭘 의미하죠? 대기실은 그리 넓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서 범인이 피해자를 쏘려고 했을 때 아마 두 사람 간의 거리는 2m도 채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빗나가는 게 더 어려운 상황이었죠. 빗나가는 게 더 어려웠군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범인이 피해자를 정확히 조준할 수 있었다면요? 설마... 마키 씨는 눈이 안 보였으니까 그래서 빗나갔다 그런 뜻인가요? 그렇게 생각해야 앞뒤가 맞아요. 아마 소리와 기촉에 의존해서 총을 쏴야 했겠죠. 그래서 빗나갔을 겁니다. 그러고 보니 대기실에 우리 노래가 아주 크게 나오고 있었지. 소리를 듣기엔 불리한 상황이었어. 범인은 눈이 보이지 않았다. 그것이 핵심이겠군요. 벽에 남은 탄으로 몰아붙이려는 셈이라고. 여기도 저장을 한번. 일단 상황을 살펴볼게요. 눈이 보이지 않아서 첫 번째 총알이 빗나갔다. 충분히 설득력 있는 얘기야. 반론할 여지가 없어. 범인이 남긴 흔적이라 잘 알겠습니다. 이러면 점점 더 피고인이 수상해지는군요. 증인은 증언을 계속하십시오. 잠깐! 그건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비과학적인 반론은 관도 피부가 푸석해지거든? 가사를 모방한 살인이야말로 충분히 비과학적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 정도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과학을 만만하게 보면 큰 코 다칠 겁니다. 저걸 드림이니까? 그니까. 그럼 설명해 주시죠. 그러기엔 아직 데이터가 부족해서요.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오도로키 변호사님 지금 꽤 위험한 상황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 어쩌면 좋죠?
하지만 미누키 말대로 마키 씨가 점점 불리해지고 있어. 어떻게 해서든 검찰 측 주장을 무너뜨려야 해. 아까 그 부분을 다시 추궁해서 선택지를 해야겠네요. 여기를 추궁을 하고 스킵을 한 다음에 선택지가 뜨겠죠? 거기서 스킵하는데도 왜 이렇게 느리냐? 열심히 스킵 버튼을 누르고 있는데 느리네요. 여기서 이 일을 한번 제기해볼게요. 벽에 탄흔이 남았다고 해서 눈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 오호라, 그게 무슨 뜻이지? 예를 들어 범인과 몸싸움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리 있습니다. 게다가 이 권총 자체의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권총 자체의 문제라고요? 흉기는 상당한 파괴력을 지닌 권총이지 않습니까? 권총을 다뤄본 적이 없는 초보자가 얼떨결에 발포했다면 어깨가 빠질 수도 있지요. 바로 그 점입니다. 피고인 마키 토바유 씨는 체구가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권총을 발포하면 그 반동으로 조준이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 다들 이 점을 좀 관가한 것 같은데? 설득력 있는 발언이로군요. 좋았어. 검찰 측 주장을 무너뜨렸어. 저기 오도로키 변호사님, 왜 그래? 마키 씨의 체구가 작았기 때문에 권총 반동으로 조준이 어긋났다. 그 주장은 대놓고 마키 씨가 총을 쐈다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어라라? 어라라라? 뭐 이유야 어찌됐든 피고인이 권총을 쐈다는 점에 의문을 가질 여지는 없겠군. 변호인도 그 점을 인정했으니까. 왠지 실수한 것 같아. 이쯤에서 검찰 측 주장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해두겠어. 호즈키 형사 부탁해. 그럼 증인 증언에 추가해주세요. 잠깐! 입증이라고 부르긴 어렵죠. 짱구 변호사님은 그 가능성을 제시했을 뿐이야. 호즈키 형사는 증거에서 도출된 극히 자연스러운 추리를 들려준 것뿐이야. 물론 이 탄흔이 전부는 아니지. 환기구로 도망칠 수 있던 사람도 피고인밖에 없어. 하지만 눈이 안 보였다면 애초에 그 환기구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좋은 지적이야. 호즈키 형사, 그 점에 관해 설명해 줄래? 저 여유로운 표정은 대체 뭐지? 현장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환기구 밑에는 접사다리가 있었습니다. 사실 콘서트 당일 청소원이 환기구를 점검했습니다. 점검? 대기실을 사용한 관계자 전원이 점검 소식을 통보받았죠. 그래서 당연히 마키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접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거기에 탈출구가 있다는 사실을요. 그건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어째서 그런 곳에 접사다리가 있었는지 그걸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될 거야. 보아하니 변호인은 접사다리를 고려하지 않고 반론한 듯합니다. 짱구 변호사님 어때? 이제 이 증인의 주장을 뒤집을 무기가 없는 거야? 뭐지? 가료검사는 왜 자꾸 날 도발하는 걸까? 왠지 태도가 부자연스러운데? 저기 변호사님 뭔가 없나요? 맞다. 예를 들어 범인이 눈이 보였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되잖아요. 가료검사님 입에서 한 방 먹었네 라는 말이 나오도록 해봐요. 맞는 말이야. 범인의 눈이 보였다면 검찰 측의 핵심 주장 하나를 무너뜨릴 수 있어. 하지만 그런 증거가 있을까? 좋아, 이거 안전하게 세이브를 한번 다시 하고 증거를 제시해봅시다. 범인의 눈이 보이지 않아서 총알이 빗나갔다. 그러므로 눈이 보이지 않는 마키씨가 범인이다. 라고 지금 검찰이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럼 변호인 증거품을 제시해 주십시오. 눈이 보이지 않는 피고인이 범인이다 라는 주장을 뒤집을 증거품을요. 눈이 보였어야만 가능한 상황이라
눈이 보였어야만 가능한 상황이라. 증거라, 증거. 아, 설마 가사집이 점자로 안 돼 있는 게 증거가 될 수가 있나? 눈이 안 보이는데 이거를 어떻게 읽어? 그지? 그죠? 일단은 가사집을 한번 제시를 해볼까요? 아, 이거 아니래. 이게 아니구나. 오드로키즈 블라인드. 너야말로 앞이 깜깜한 모양이구나. 뭔가 없을까? 어쩌면 좋죠? 눈이 보였을 때 눈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추정. 총에는 뭐 딱히 뭐가 방금 빨간 거 원 뜨지 않았어? 권총 중간 부분에 빙글빙글 돌아가는 부품이 있어 총알을 넣는 실린더구나. 리볼버라는 종류의 권총이야. 제가 알던 실린더와 완전히 다른 물건이네요. 과학 실험에 쓰는 도구였거든요. 그런 실린더도 있지. 원래 실린더는 원기둥이라는 뜻이니까 지금까지 미누키는 실린더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세상이 참 넓네요. 그러게 단어도 다양하고 사람도 다양해. 뭐야, 저 실린더 말고는 없어? 아니, 이 실린더 말고는 없어? 아하하. 이거는 아까 들었던 노래고. 아, 이 사진을 한번 내볼까? 검찰 측은 범인의 눈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장 상황을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도출한 결론입니다. 안타깝지만 그 주장은 어떤 증거품과 완전히 모순됩니다. 뭐라고? 이것이 검찰 측 주장을 뒤집을 증거품입니다. 현장 사진이로군요. 가료 검사가 희죽되는 모습이 자꾸 신경 쓰이네. 하지만 지금은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 그렇대요. 현장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결정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어딘지 지적해줘야겠어. 그 삐죽선 앞머리로 모순을 지적해봐. 그럼 변호인은 지적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장에 남은 모순은 무엇입니까? 이거요, 이거! 받아라! 당연히 이 부분입니다. 흐릿한 혈흔? 제 눈이
흐릿한 탓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흐릿하군요. 피해자의 오른손 이 위치는 이번 재판에서 몇 차례 본 듯합니다만 마치 뭔가를 써서 남긴 듯한데요? 아 맞아요. 미누키는 뭔지 알겠어요. 뭔지 얘기해주겠어? 분명 그거예요. 레터스 씨가 총에 맞았을 때 자기 피로 범인 이름을 쓴 게 확실해요. 미누키의 추리는 어때요? 자신만만해도 만만하게 말해도 어떻게 반응해줘야 하나? 아마 그럴 거야. 역시 그렇게 되겠군요. 피해자가 범인의 이름을 적어서 남겼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글자가 번져서 범인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야 뭐 범인으로서는 자기 이름이 적힌 걸 보면 당연히 지워버리겠죠. 그렇죠? 저도 그럴 겁니다. 저기 그게 다입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검찰 측은 인정한다는 거죠. 이건 피해자가 범인의 이름을 써서 남긴 흔적이라는 점과 그걸 눈치챈 범인이 글씨를 지우려 했다는 점을요. 그게 어쨌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묻겠습니다. 범인은 어떻게 자기 이름이 적혀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까요? 그건 또 무슨 소리죠? 그야 핏자국을 보면 바로 알잖아요. 알아? 핏자국을 보면? 증인, 그래서요? 조금 전에 증인은 뭐라고 증언했죠? 범인은 눈이 보이지 않는 인물. 하지만 현장 상황은 그 증언과 명백히 모순됩니다. 범인은 눈이 보였으니까 핏자국을 지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대. 다시 말해 눈이 보이지 않는 아이고 너무 뭐가 빨리 지나가나요? 애초에 범인일 수가 없습니다. 정숙하세요. 가류검사, 이게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정말 이 사진만 보면 이 사건의 범인은 눈이 보였다는 게 확실해 보입니다만 그걸 지금까지 한 가지 사과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어? 가류 웨이브는 경찰 관계자로 구성된 밴드입니다. 경찰 밴드 콘서트 때 발생한 살인사건이라는 점에서 수사원들 사이에 혼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뭔 소리야? 저기 어째서 가류 검사님은 저렇게 침착하게 생글생글 웃고 있는 걸까요? 마치 진짜 재밌는 지금부터라는 느낌이로요. 그럼 다음으로 내 비트를 느껴보실까? 갑자기요? 이 서류 말인데 참 그 전에 그렇지 호즈키 형사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괜찮을까? 뭔가요? 호즈키 형사는 어째서 마키 토바유는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무슨 말씀이시죠? 그야 당연히 대체 뭐가 궁금하신 거죠? 마키 씨가 눈이 안 보이는 건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당연한 사실이라 마키 씨는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잖아요? 그러니까 마키 씨는 항상 앞으로 미아 씨의 손을 잡고 걷잖아요. 설마 어쩌면 이건 피고인 마키 토바유의 검사 보고서야. 이 보고서에 의하면 마키 씨의 시력은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해. 헉! 맹인인 척한 거야? 그렇다더라. 보르지니아 공화국 사람들도 장깨가 보통이 아니네. 마키 씨는 눈이 보여. 하지만 검찰 측 주장은 네. 아직 하고 있어요. 어서 오세요. 근데 여기 부분 끝나면은 오늘 방송 끌라고요. 착각하지 말아줄래? 잘 들어. 난 이 법정에서 단 한 번도 마키 씨는 눈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 그렇게 주장한 사람은 호즈키 형사야. 이럴 수가. 자, 이제 어떻게 되지? 마키 토바유는 눈이 보였어. 환기구로 탈출할 수 있던 사람도 마키 토바유 뿐이지. 그 외엔 문제될 게 없는데? 하지만 그럼 벽에 남은 타누는 그게 있었지. 하지만 그건 아까 짱구 변호사님이 직접 설명해줬잖아? 그건 눈이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45구경 권총의 파괴력 그로 인해 생긴 큰 반동이 초래한 사고였던 거지. 자, 어때? 너의 반론은 저 멀리 날아가 버렸어. 진짜 재미는 지금부터야. 오도로키 가끔 얼굴이 원숭이처럼 변하는 거 너무 웃기다. 역시 내가 좀 심했나? 진짜 너무해요. 절 대체 여기에 왜 부르셨는지 모르겠네요. 맞아요. 사과하세요.
이거 참 미안하게 됐어. 무슨 사과가 그래요? 진심을 담아서 사과하세요. 이런 일이 더 커졌어. 저기 말다툼은 그쯤 하시고 아무튼 저도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뭐가 됐든 일단 단서를 제출하겠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죄는 증인의 증언대로 대부분 입증되었으니 그건 그거대로 큰일인데. 아 그렇지. 왜 그러시죠? 범인은 이 핏자국을 지우려고 한 거죠? 그렇게 생각해야 타당합니다. 여기에 뭐라고 쓰여있는지 알아내 볼게요. 정말입니까? 네, 이걸 사용하면 됩니다. 루미놀 시약인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혈액에 반응하는 화학 약품이죠. 그렇군. 그러고 보니 아직 혈액 검사를 안 했던가? 검사님한테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카페딜보에 혈흔으로 글자가 적혀 있었지. 혈액 검사를 위해 카페딜보를 잘라서 증거품으로 등록해뒀어. 간만에 제시해볼까? 자, 변호인이 한번 해봐요. 내가? 이 스프레이를 슉 하고 뿌리기만 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아요. 갑자기요? 제가 하나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커서를 움직여서 뿌리면 돼요. 자, 한번 해봐요. 일단 해보자. 뭐라고 쓴 거야? IPYX314206? 저게 뭐야? 역시 과학의 힘은 대단하네요. IPXX314206이 뭐야? 범인 이름일까요? 범인이 로봇일 리 없잖아요, 판사님. 왜 그러시죠? 어디선가 본 조합 같았는데 IPXX 이건 인터폴 아이디 넘버야. 인터폴이라고요? 그래, 국제범죄 잠입수사가 주 임무인데 인터폴 아이디 넘버를 왜 적었을까? 그 아이디 넘버를 레터스 씨가 어떻게 한 걸까요? 오케이, 호즈키 형사 잘해줬어. 에? 재판장님, 지금 바로 아이디 넘버를 조회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이안, 거기 있으면 증언대로 와줘. 갑자기요? 얘는 왜 불러요? 다이안, 방금 얘기한 대로 이 아이디 넘버를 인터폴 본부에 조회해줘. 그래, 알았어. 30분 정도면 나올 거다. 이 상황을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검찰 측의 입증은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터폴 수사관의 아이디 넘버라면 어쩌면 마키토바유 씨는 혹시 인터폴의 비밀 요원이었던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지. 만약 그렇다면 틀림없이 피고인이 범인이겠군요. 어째서 레터스 씨가 인터폴 아이디 넘버를 알고 있었지? 나는 그게 더 궁금한데. 자, 그럼 보고를 기다리는 동안 또 한 가지 수수께끼를 풀어볼까? 마키 토바유를 둘러싼 기묘한 수수께끼를 말이야. 그게 대체 뭡니까? 호즈키 형사 약간 미안했어. 피고인은 눈이 보인다. 나도 개정 직전에 그 사실을 보고받아서 알려주기가 귀찮았어. 아씨. 그렇다고 안 알려주냐? 알려주기 귀찮았다는 말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네요. 내 얘기를 듣고 의문이 들지 않아? 아주 자연스러운 의문 말이야. 그야 물론 마키 씨는 왜 안 보이는 척 했는가가 궁금하네요. 맞아,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말이지. 자, 이마 변호사님, 네 생각은 어때? 네? 저 말입니까? 마키 토바유가 눈이 보이지 않는 척 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너는 알아?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혹시 가류 검사님은 답을 아는 걸까요? 아... 가류 검사가 생각보다 되게 아는 게 많나 봐? 어라, 왜 그래? 설마 날 부업삼아 설렁설렁 일하는 검사라고 생각한 거야? 난 말이야, 보고받은 직후에 바로 답을 알아냈어. 에? 역시 음반이 100만장이나 빨린 분은 다르시군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니까 말이야. 보이지 않는 척하니요. 마키토바유 본인과는 관련이 없어. 그렇다면 답은 하나잖아? 답이 하나라고요? 변호인 어떻습니까? 피고인이 눈이 보이지 않는 척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증거품을 제시한다.
마키 씨가 눈이 보이지 않는 척을 할 이유는 없어. 그렇다면 설마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역시 짱구 변호사님이야. 지피는 좀 있나 보네. 젠장. 가류 검사가 언급하지 않았더라면 난 눈치 못 챘을 거야. 분하다. 아 뭐야, 오도로키도 아는데 나만 몰라? 이걸 봐주십시오. 마키 씨는 이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척 했던 겁니다. 엽서 아닐까? 엽서 같은데? 이건 아프로미야 씨입니까? 아프로미야님과 마키 토바요 씨,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떠올려 보십시오. 두 사람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기 전의 이미지를요. 항상 아프로미야 씨가 마키 씨의 손을 잡고 걸었어요. 무대에 오를 때도 아프로미야 씨는 먼저 마키 씨를 피아노 앞에 데려갔고. 맞습니다. 마키 씨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프로미야님이 마키 씨를 이끌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언제 어디서나? 하지만 조금 전에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마키 씨의 눈이 보인다는 걸요? 그렇다면 왜 안 보이는 척 해야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일종의 연출이었을까요? 더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마키 씨의 손을 잡고 이끌 필요는 없었죠.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뿐입니다. 설마 진짜? 모든 게 반대였습니다. 손을 잡고 이끌어줄 필요가 있던 사람은 아프로미야님이었던 겁니다. 뭐라고요? 그럼 아프로미야 씨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재판장님. 정숙하세요. 어찌 이런 일이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가류검사, 왜 그러시죠? 가류검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금 변호인이 한 엄청난 발언을? 아, 변호인의 태평양 같은 이마는 전혀 의미 없이 넓은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답이야. 하지만 그래요, 아프로미야 씨는 소리로 그리는 풍경화가 있는데 이왕 이렇게 됐으니 말이야,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면 어떨까? 아프로미야 씨는 아직 증인 대기실에 있을 테니까. 나한테 묻지마. 아프로미야님이 눈이 안 보인다니 지금까지 상상조차 못했어. 담당관 아프로미야 씨를 데려오세요. 아, 재판이 점점 길어지네. 아프로미야 씨, 이런 식으로 아프로미야 씨를 부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네요. 괜찮으니 마음 쓰지 마세요.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사실입니다. 설마 보르지니아 변방에서 시작된 작은 거짓말이 전 세계를 속이게 될 줄이야. 인생은 종잡을 수가 없군요. 그럼 아프로미야 씨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프로미야라고 불리기 전에 기억이 없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제 기억에서 빛이라는 말은 의미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난 처음부터 확실히 말했어. 오데코 변호사님? 무슨 말씀을 하셨죠? 이 사건에는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다고 말이야. 아, 제가 장님인 걸 알아서 목격자가 없다고 말을 한 거구나. 그럼 아프로미야 씨, 대단히 죄송하지만 아프로미야 씨의 눈에 관해 증언해 줄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건 제 진심이 아닙니다. 재판장님, 괜찮을까요? 당연히 그러셔도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다들 그러지 않을까요? 언제 끝나지? 저는 빛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소리의 세계에서 데뷔하게 됐을 때 그 사실을 몰랐던 프로듀서가 홍보 문구를 만든 겁니다. 그 때문에 난데없이 보이는 척해야 했지요. 직원들도 다 알고 있었지만 외부에는 극비에 붙여졌어요. 하지만 이건 살인사건입니다. 죄송합니다. 보르지니아에서 맺은 계약 조건 중에 눈 상태를 비밀로 할 것이라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제겐 음악이 전부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미아 씨는 맨 처음에 진실을 증언했지요. 아무것도 못 봤다고 하셨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변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문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더 물어볼 게 없잖아요. 방금 증언에서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신문해봐. 그러는 사이에 너도 깨닫게 되겠지. 스스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이야. 불필요하게 증인을 괴롭히는 질문은 인정하지 않겠으니 주의하세요. 아, 함부로 저기 걸지 말라는 건가 봐. 추궁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 함부로 추궁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 일단 저장 한번 해볼게요. 저장 한번 하고 잠깐! 왜 실명했는지 모르신다는 거군요. 네,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증인의 과거를 너무 깊게 파고들지 마. 이건 대단히 민감한 문제니까. 변호인에게 섬세한 배려를 기대하기엔 조금 힘들 듯합니다. 너무하시네. 저에겐 지금의 제 모습이 전부입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잠깐! 갑자기 데뷔하셔서 불안하진 않으셨습니까? 스스로도 놀랄 만큼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대중 앞에서 노래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웠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재능이겠죠. 음악신의 총애를 받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군요. 빛이 없어도 소리의 세상에서 저는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그게 재능이라면 신께 감사해야겠군요. 그럼 그 홍보 문구는 잠깐! 증인의 음악을 통해 보르지니아의 풍경을 상상했을지도 모르겠군요. 그 반대예요. 반대요? 그 프로듀서가 말하길 제 음악은 무국적이라고 했어요. 무국적이로군요. 어느 나라의 어떤 장르라고 결정할 수 없어서요. 리스너가 저마다 원하는 나라의 풍경을 상상하며 들을 수 있어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는다고 했어요. 정말 멋진 이야기네요. 보아하니 그 프로듀서는 실력하는 확실한 것 같군요. 제 노래는 그저 새하얀 캔버스랍니다. 그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풍경화가는 리너스 본인이라는 뜻이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이 호칭이 싫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은 눈이 안 보이는 거면은 어떻게 총 쏜 사람이 성인 남성이라는 건 어떻게 한 거야? 하지만 풍경화가라는 말이 널리 퍼지면서 잠깐! 소리의 풍경화가라는 이미지를 고수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저로서는 어느 쪽이든 상관없지만 음반회사 관계자분은 신경이 쓰이셨나봐요. 눈이 보이지 않는 풍경화가라니 우리 아빠 같네요. 피아노를 못 치는 피아니스트와 똑같은 취급하지 마. 예술계는 그런 거짓말로 가득한 세계예요. 홍보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까요. 직원들도 다 알고 있었지만 외부에는 극비에 붙여져 있다. 증인이 말한 직원 중에는 레터스 씨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제 매니저인걸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전혀 납득이 안 돼. 변호인 왜 그럽니까? 난 알 것 같아. 네가 무엇을 신경 쓰는지. 시신을 발견했을 때 있었던 일 때문이지. 그렇습니다. 레터스 씨 괜찮으세요? 아, 이 장면만 벌써 3번 보는 것 같아. 기억이요? 목격자가 있었나요? 누구죠? 목격자는 앞을 레터스 씨는 증인을 목격자로 지목했습니다. 어째서죠? 레터스 씨는 증인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건 저도 나 참... 아까도 얘기했잖아. 스스로 생각하는 버릇을 들이란 말이야. 뭐라고요?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로 레터스 씨가 뭘 말하려 했는지 알 수 있잖아?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아, 눈이 앞을 못 본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네. 마지막 한마디는 사신에게 목을 붙들려 엉뚱하게 바뀌었지. 그 말의 뒷부분은 다른 것이었거든. 다른 것이요? 앞을... 그래, 레터스 씨는 앞으로를 말하려던 게 아니야. 목격자는 앞을 보지 못해 라고 말하려고 한 거지. 앞을 보지 못해. 눈이 안 보인다는 말이군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 미아씨뿐만이 아니었지. 오데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해? 조금 진정하고 사건을 자세히 보면 어떨까? 이건 오도로케 잘못도 있다. 애가 말을 잘못 들어가고. 정숙하세요. 앞으로 미아씨의 증언을 잘 떠올려봐. 무대에서 대기실 구역 출구로 가던 도중의 일이에요. 두 발의 총소리 저는 말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총소리가 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론에 이르렀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 점이 아닙니다. 사건이 발생한 순간 피해자 레터스 씨는 목격한 겁니다. 작은 창문을 통해 대기실 안을 보고 있는 앞으로 미아 씨를요. 하지만 저는 정말 들었습니다. 두 발의 총소리와 범인인 남자 목소리를요. 남자 목소리를 들었어? 그래서 성인 남자라고 얘기를 한 거구나. 유감이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 작은 창문은 닫혀 있었으니까요.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는다는 건 이미 실험으로 확인했습니다. 한 번 더 그 목소리를 들으면 분명히... 재판장님? 담당관 무슨 일입니까? 지금은 심리 중입니다. 조금 전 의뢰하신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결과요? 레터스 씨가 적어서 남긴 넘버겠죠. 인터폴 아이디 넘버. 그럼 꼭 들어봐야겠군요. 신문은 여기서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다이안 형사,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태까지 나온 인물 중에서 범인으로 추산되는 사람이 그러면은 다이안 말고는 없는데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오지 않는 이상 다이안 말고는 범인이 없어요. 조금 전 아이디 넘버를 인터폴에 조회해봤는데 재미있는 사실을 알아냈어. 역시 다이안이야. 일처리가 빠르군. 그래서 그 아이디 넘버는 역시 피고인이 비밀 요원이었던 겁니까? IP XX314206 이 아이디 넘버로 등록된 수사관의 이름은 로메인 레터스다. 뭐라고? 즉 인터폴 수사관은 로메인 레터스 본인이었던 거야. 어떤 사건을 잠입 수사하고 있었던 모양이더군. 그럼 글자를 써서 남긴 건 아마 자기 정체를 알리기 위함이었겠지. 용이 주도한 범인이 지우고 말았지만 말이야. 레터스 씨가 인터폴 잠입 수사관이었다니. 그럼 앞으로 미아님의 매니저라는 건 이중 신분이었겠지.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 그게 뭐지? 흉기인 45구경 권총 말인데 그것도 로메인 레터스의 총이었다. 본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서 휴대했던 모양이야. 권총 등록 번호가 일치했다. 흉기가 피해자의 것이라 뭐 그래야 말이 되긴 하지. 이 나라에서 그렇게 큰 권총을 쉽게 소지할 수는 없으니까 말이야.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관계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역시 그렇겠지? 수고했습니다. 다이안 형사. 참고가 많이 됐습니다. 아닙니다. 별 말씀을요, 재판장님. 그럼 전 이만. 이거 아프 모시기 언니가 그치. 기다려주세요. 왜 그러십니까? 앞으로 미아씨. 방금 그 목소리 다이안의 목소리 말인가요? 다이안 씨라고 하는군요. 그 사람입니다. 틀림없어요. 여기서 붙잡히네? 여기서 들통난다고? 그 사람 다이안 형사가 어쨌다는 겁니까? 설마. 두 발의 총소리를 들었을 때 레터스 씨와 이야기하던 목소리. 네, 이분이 맞아요. 다이안 씨. 뭐라고요? 나 가류가 이러는 거 처음 봐. 네? 그럴 리가. 법정 소란이 가라앉지 않은 채 심리가 중단됐다. 그야 당연한 일이다. 앞으로 미아님이 들었다는 범인의 목소리가 기타리스트 겸 형사인 마요즈키 다이안의 목소리라니. 사건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잘 해낼 자신이 없다. 변호사님 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여기서 끝나는군요. 겁나 궁금하네. 아니 근데 다이안은 어떻게 그 사람을 죽인 거지? 엄청 궁금하다. 어떻게 사람을 죽였지? 공연 중에? 겁나 궁금하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지금 몇 시죠?
와, 11시 38분. 좋습니다. 이 앞부분은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녹화는 여기서 끝낼게요.